자, 오늘은 상용 로그 할 겁니다. 간단한 부분들만 좀 진행을 할 예정이라서요. 어렵지 않으실 거고요.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상용 로그에 대해서 사실 오늘은 좀 문제풀이를 좀 더 할 예정이었어서 그것들에 대해서 좀 왜 그렇게 계획 세웠는지, 그리고 요새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트렌드를 좀 말씀드릴게요. 옛날에 이제 공구 계정 시절에는 그 사용 로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었어요. 근데 언제더라? 2017년 초는 아마 이 근처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이후부터 갑자기 사용 로그 부분에 대해서 수능 자체에서 수능 비중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문제씩은 꼬박꼬박 나왔던, 혹은 두 문제씩, 좀 심한 경우엔 두 문제씩도 나왔던 상용 로그 문제들이 한 문제씩 나오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상용 로그라는 파트가 아닌 부분에서 로그에서 그냥만 설명이 나오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면서, 실제로 2015 계정에서도 그 비중이 엄청나게 줄어들어서 옛날 공구 계정 때까지는 1단원이 지수, 2단원이 로그, 3단원이 상용 로그라고 했었다면 2015 계정부터는 1단원이 로그, 이 지수, 2단원이 로그로 바뀌었어요. 그렇게 바뀌고 나서부터는 그 상용 로그라고 하는 단어는 로그의 활용 부분으로 들어가게 됐고, 그래서 개념 자체가 굉장히 라이트해졌습니다. 아직까지 정석에서는 조금 비중 있게 다루기도 하고, 실제로 내신을 준비할 때에는 이렇게 비중을 두고 공부를 하는 게 맞지만, 선행 준비를 하는 입장에서는 상용 로그라고 하는 게 뭔지, 일단 첫 번째 뭔지, what, 어떤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써? 그냥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용 로그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기 전에 우리 지수, 로그라고 하는 것들 다시 한 번만 좀 복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그라고 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로그 A의 B라고 하는 애는 뭐라고 그랬죠? 밑이 A일 때 지수에다가 밑이 A일 때 지수에다가 로그 A의 B를 집어넣게 되면 B가 되는, 즉 어떠한 지수가 있어서 그 A라는 애에다가 거듭 제곱을 했을 때 B가 되게 하는 그 무언가를 로그라고 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그 로그의 기본적인 성질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지수에서의 역할을 가져가기 때문에 로그 A의 X, Y는 합으로 나눠서 쓸 수 있더라. 그죠? 그 다음 차는 나누기는 진수의 나누기는 차로 계산할 수 있더라. X의 마이너스 로그 A의 Y가 되더라. 또 거듭 제곱이라고 하는 애는 앞으로 꺼내서 x를 n번 더한 거와 같으니까 n 로그 a의 x로 표현할 수 있겠더라 정도 기억하라고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밑변하는 공식이라고 해서 로그 a의 b라고 하는 값이나 로그 b의 a분의 1이랑 똑같다. 또 로그 a의 b라고 하는 값이 로그 C의 A분의 로그 C의 B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더라 정도까지 기억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 로그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연산을 좀 많이 연습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딱 깨달음이 올 거고요. 그 깨달음이 딱 하고 오는 순간
이걸 여태까지 내가 왜 어려워했지? 별로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실 겁니다. 지금 상용 로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계획문 기준으로 5페이지 내용이에요. 실제로 5페이지 내용에서도 굉장히 단순한 내용들만 들어가고요. 제일 쉽게, 좀 뭔가 간단하게 좀 얘기하자면, 상용, 흔히 일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로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 흔히 저번에도 얘기하고 저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제곱근 같은 경우에 세제곱근, 네제곱근은 표현을 하지만 이렇게 제곱근이라는 기호에서는 이를 생략한다라고 했어요. 제일 많이 쓰이니까. 그리고 거듭제곱이라고 하는 것도 제곱, 세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만 제일 많이 표현하는 애는 생략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생략이에요, 생략. 그렇다면 어떠한 로그가 있는데 그 로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로그. 밑을 가장 많이 쓰이는 밑은요, 우리 십진법 기준의 세대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로그 10의 A라고 하는 애를 제일 많이 쓸 거예요. 밑이 10인 로그. 얘를요, 이제부터는 로그 A라고 쓴다 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이거 말고 다른 기호도 있나요? 나중에 미적분 2를 배우게 되시면 또 다른 상용 로그 말고 자연 로그라고 해서 제일 많이 또 다른 개념으로 중요하게 쓰이는 애가 있는데 그거는 뭐 그때 돼서 배울 일 있으시면 그때 배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상용 로그라고 하는 애를 한번 바꿔봐요. 얘는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10에 어떠한 거듭제곱을 한 요 애가 여기 x라고 했나요? x가 a다라고 하는 요 뜻을 지니죠. 오케이, 좋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기억해줘야 할 게 있는데 혹시 그러니까 과학적 표기법이라고 하는 걸 혹시 알고 계신가요? 들어본 적 있으신가? 과학적 표기법. 뭘요? 숫자의 과학적 표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숫자의 과학적 표기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나타내요. 예를 들어 123 킬로그램이다 라고 하는 애가 있다면 얘를요, 유효한 숫자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다 10의 거듭제곱으로 뺍니다. 그럼 얘는 1.23 곱하기 10의 제곱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과학적 표기법이에요. 킬로그램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이건 어때요? 1.23 곱하기 10의 제곱이랑 1.230 곱하기 10의 제곱이랑 1.2300 곱하기 10의 제곱이랑 같은 숫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수학에서는 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과학에서는 아니요 라고 얘기를 해요. 왜? 과학에서는 측정하는 값이기 때문에 측정하는 값은 반올림 값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어리보다 1.225보다 크거나 같고 뭐보다 1.235보다 작은 애고요. 얘는 마찬 거꾸로 1.295 보다는 크거나 같고 1.2305보다는 작거나 같고 유효 숫자가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애라서 다르다고 표현하는데요. 다른 걸 보실 게 아니라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소린가, 그걸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표현 방법을 본 적이 있느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표현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표현하는 방법, 자,
상용로그의 성질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봐봐요.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떠한 A라고 하는 애를 A 말고 N이라고 할까요? N이라고 할까요? N? N이라고 하는 그 값을 A 곱하기 10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A라고 하는 거는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소수점 앞에 딱 하나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다 소수점 뒤로 빼요. 그렇기 때문에 A의 범위는 1보다는 크고 10보다는 작은 수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수법칙에서 배웠기 때문에 0.1, 2 요런 애를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그죠? 그럼 n이라고 하는 애는 자연수가 아니라 정수가 된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로그를 양면에 밑이 10인 로그를 취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로그 n이라고 하는 그 값은 어떻게 되죠? 로그 a 더하기 10의 n제곱이 될 것이고 얘는 죄송합니다. 얘는 로그 a 더하기 n이 될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한번 생각해봐요. 로그 10에 10이 얼마예요? 미안해요. 무시해서 미안해요. 자, 로그 10에 100은 얼마예요? 무시해서 미안해요. 그럼 로그 10에 1은 얼마라고요? 무시해서 미안해요. 자, 그럼 저 로그 A라고 하는 애도 상용 로그를 취해보세요. 여기도 전체적으로 상용 로그를 취해보신다면 상용 로그의 범위는 즉 A의 범위라고 하는 애는 로그 A라고 하는 애의 범위는 로그 1보다는 크거나 같고 로그 10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되면서 바꿔 얘기하면 여기가 얼마? 0보다는 크고 얼마? 얘는 얼마? 1보다는 작다라고 하는 소수 부분이 됩니다. 소수 부분이니까 뒤에다가 쓸까요? 좋아요. n 더하기 로그 a랑 표현 방법이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a가 뭐라고? 요 로그 a가 뭐라고? 소수 부분이 된다고요. 그리고 n이라고 하는 애는 뭐예요? 정수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뭐라고? 소수 부분의 부호는 소수 부분의 값은 항상 언제나 저 로그 a라고 하는 애의 범위는 언제나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양수값이 됩니다. 그럼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떠한 로그의 n을 계산했더니 마이너스 3.5가 됐대요. 그럼 얘는 정수 부분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3? 소수 부분은요? 0.5? 틀렸죠? 왜요? 마이너스 3 더하기 0.5를 해야 되는데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2.5가 되잖아요. 마이너스 3.5라는 값이 되려면 마이너스 3이 아니라 마이너스 4 더하기 0.5라고 하는 값을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소수 부분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표현할 때 얘를 어떤 식으로 정수 부분이라고 하는 거는 10의 거듭제곱 형태로 밖으로 내려서 생각할 수 있고 소수 부분이라고 하는 값이 앞에 따로 빠져나온다. 근데 그 소수 부분이라고 하는 건 결국엔 아까 말했던 뭐요? 유효 숫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거부터 거꾸로 한번 역으로 생각해봐. 1.23이라는 애랑 112.3이랑 123이랑 셋 다 과학적 표기법으로 나타내볼게. 얘는요, 과학적 표기법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나요? 10의 0제곱, 1.23 곱하기 10의 0제곱이죠.
얘는 얼마예요? 1.23 곱하기 10의 1제곱이 될 거고요. 얘는 1.23 곱하기 10의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로그로 바꾼다고 치면 얘를 로그로 바꿔서 이렇게 표현한다면 로그 1.23 더하기 0이라는 값이 될 거고요. 얘는 로그 1.23 더하기 1이라는 값이 될 거고요. 얘는 로그 1.23 더하기 2라는 값을 가지겠죠. 뭐가 느끼는 거 없어요? 정수 부분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엔 뭘 결정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상용 로그에서의 정수 부분이라고 하는 애는 뭘 보여주는 애다? 자릿수예요. 아, 0이라고 하는 자연수를 봤더니 이 덩어리는 뭐보다 정수 부분이 몇 자리인? 한 자리인 1이요. 1의 자리까지 있는 어떤 수구나. 그러면 여기 1이라고 되어 있는 건 10이 하나, 0을 한 번 곱해준 애니까 얘는 10 두 자리의 유효 숫자, 정수 부분의 자릿수가 두 개구나. 그럼 10에 플러스 2라고 하는 애는 그러면 플러스 2라고 하는 애는 100을 곱한 거니까 몇 자리? 세 자리 숫자가 되겠구나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건 여기서 자 응용 버전 한번 가볼게요. 0.123이라고 하는 숫자는 1.2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제곱이죠. 그죠? 그럼 얘도 로그 1.2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은 그러면 뭘 나타내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애는 어떻게 매칭시켜줄 수 있냐면 소수점 아래에 몇 번째에서 숫자가 나타나느냐.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건 소수점 아래에 첫 번째에서 숫자가 나타난다. 그러면 이런 숫자가 있다고 생각해봐. 로그 1.23 빼기 3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럼 뭐가 되는 거라고? 얘를 바꾸시면 1.2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그럼 실질적으로 요 값을 계산하시면 0.00123이 될 거고 소수점 아래에 몇 번째에서 세 번째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타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됩니다. 정수 부분이 뭐라고요? 자릿수는 자릿수인데 좀 더 디테일하게 어떤 자릿수다? 정수 부분이 n이라고 하는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정수 부분이 정수가 n 플러스 1 자리가 되는 거고요. n이 0보다 작을 때는요. 어떻게 된다고요? 소수점 아래에 n번째에서 마이너스 n이죠.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n번째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나타난다. 선생님 너무 복잡해요. 그냥 몇 번 풀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지금 얘는 제가 너무 근본적인 것까지 다 설명하다 보니까 좀 되게 복잡해 보일 수는 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그렇게까지 복잡한 애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럼 소수 부분이라고 하는 애는 뭐가 돼요? 소수 부분? 얘랑 요 모든 애들이 다 소수 부분이 서로 어때요? 소수 부분이 서로 어때요? 다 같아요. 소수 부분은 뭘 말하는 거다? 숫자의 배열을 나타내는 거구나 정도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 로그 1.12랑 로그 11.2랑 정수 부분은 어떻게 돼? 정수 부분은 다를지라도 소수 부분은 어떻다고? 숫자 배열이 같으니까
같은 거구나. 소수 부분이 서로 같구나라고 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요거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요. 제가 계속 여기 있는 소수 부분을 강조한 이유는 지금 이제 책을 한번 보신다면 책에 35페이지 내용인데요. 정석 기준으로 35페이지 내용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상용 로그 표라고 되어 있어요. 상용 로그표. 상용 로그표. 그럼 그 로그 A라고 하는 값에서 A가 얼마부터? 1부터 시작해서 10 이하에 유효 자리 몇 개인? 3개인 1.00부터 시작해서 9.99까지 계산한 그 1000개의 숫자가 적혀 있는 애를 상용 로그 표라고 해요. 숫자 찾으시면 돼요. 그 밑에 한번 봐봐봐. 그죠? 3.24 같은 경우 봐봐. 로그 3.24 같은 경우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고? 거기 가서 찾아봐. 3.24. 아, 0.51059구나 라고 하는 걸 찾을 수 있다고요. 자, 그럼 아까 여기서 했던 거 응용 한번 해볼게요. 로그 324는 어떻게 계산한다고? 3.24라는 모양으로 만들어 주신다면 로그 3.24 플러스 2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테니까 얘는 0.5105 더하기 2라서 2.5105라고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상용 로그 표까지 좀 봐주시면 좋고요. 실제로 우리 로그는 우리가 천문학 같은 경우를 할 때 주로 많이 사용이 돼요. 왜냐하면 단위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단위가 어마무시하게 큰 값들 같은 경우에 지수로 표현하는 게 훨씬 더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그 지수로 표현하는 게 훨씬 더 간단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주로 표현을 하고요. 그럼 가장 흔하게 나오는 애들을 먼 옛날에 막 외우라고 시켰었어요. 막. 로그 2는 얼마예요? 로그 2라고 하는 값은 0.3010입니다. 실제로 거기 밑에 찾아보시면 없네요. 그 뒤에서 한번 로그표 찾아보시면 있어요. 또 그럼 3이라고 하는 값은 얼마게요? 거기 나와 있진 않지만 뒤에서 찾아보시면 0.4771이라는 값이 나와요. 그럼 로그 4라고 하는 값은 뭐가 될까요? 그래서 로그 4는 어떻게 계산한다고? 2로그 2가 될 테니까 뭐 0.6020이 될 거고요. 로그 5라고 하는 값은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로그 5라고 하는 값은 1 빼기 로그 2. 그래서 5 대신에 2분의 10 생각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0.6990 이런 식으로 옛날에는 막 외우라고 시켰었어요. 선생님들. 이런 걸 다 외우래. 근데 요새는 다 어떻게 나와요? 상용 로그에 대한 비중이 압도적으로 떨어지게 되면서 외우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 나와 있는 상용 로그 표처럼 문제에서 아예 값을 줍니다. 그 값을 응용하는 문제들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 거라서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게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기 1번에 상용 로그 표를 이용하여 다음 값을 구해봐라 라고 하는 것들 한번 계산해 볼게요. 1번에 어떻게 계산한다고? 로그 3240 대신에 뭐로 봐서? 3 로그 3.24 더하기 얼마? 3으로 봐서 3.24의 로그 값이 얼마니까? 아까 0.5105였나? 그래서 3.5105 이렇게 계산이 들어갈 수 있겠네요. 다음에 2번도 마찬가지 2번도 로그 0.00324는 얼마예요? 한 칸, 두 칸, 세 칸, 세 칸 떨어져 있으니까 천천히 갈게요. 더 천천히 갈게요. 로그 3.24
곱하기 1000분의 1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로그 3.24 빼기 3이에요. 그러니까 0.5105 빼기 3이 될 거고, 이거 계산하시면 얼마니? 마이너스 2.4895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먼 옛날에는 이 정수 부분이라는 표현은 대신에 진짜 옛날 표현이거든요. 요새 이런 표현 안 해요. 정석에서도 그런 표현 안 나와 있는데요. 여기 정수 부분이라고 하는 것 대신에 지표라고 불렀고요. 소수 부분이라는 것 대신에 가수라고 하는 숫자를 썼어요. 그럼 그 지표라고 하는 애를 좀 더 명확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얘를 소수 부분을 한 번에 계산하는 게 아니라 얘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정수 부분이 얼마고 마이너스 3이고 소수 부분이 5105다라는 뜻이었는데 이 표현 방법 자체를 이제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요. 교과서상에서 선생님 이거 편한데요? 써보니까 편한데? 라고 쓰시면 틀려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대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아니면 계산을 끝까지 하지 말고 있다가 제일 마지막에 필요할 때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기 그 37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양수 A의 상용 로그 값에 대하여 정수 부분이 n자릿수이면 정수 부분은 n-1다. 여기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거꾸로 말한 겁니다. 정수가 n자릿수라고 한다면 정수 부분은 n-1이라는 값을 가진다. 한마디로 n이라는 자리값을 갖는다면 n 플러스 1 자릿수를 갖는다라고 하고 그 값이 처음으로 소수 n이 소수 n번째 자리에서의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타난다면 로그의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 n이다 라고 하는 거. 자릿수를 모양을 확인하는 거다. 그 다음에 소수 부분은 뭐라고요? 극배열이요. 배열. 요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학적 표기법이라고 하는 애를 조금 더 생각을 하신다면 얘를 조금 더 쉽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설명했고요. 요걸 좀 받아들이시면 나머지 것들은 뒤에 쉽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아마 1시간 정도면 개념 설명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상용로그 자, 기본 문제 3-1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 자릿수인가 또는 소수 몇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타나는 것을 조사하세요. 요새는 이런 문제도 잘 안 나온다고요. 실제로 저희 개념은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일단은 주어진 걸 한번 봅시다. 로그 2라고 하는 값을 얼마로 치친대요? 0.3010. 그 다음에 로그 3이라고 하는 값을 얼마로 치재요? 0.4771 잡자고요. 이때 1번 6의 100제곱이라고 하는 애가 어떠한 값을 가지냐라고 할 때 얘가 뭔가라고 한다면 로그 A라고 하는 애 대신에 6의 100제곱을 쓸 수 있을 것이고 얘는 100 곱하기 로그 6인데 로그 6 대신에 2 더하기 로그 3 할 수 있죠. 그러면 얘는 100 곱하기 0.3010 더하기 0.4771이니까 100 곱하기 0.7781이라서 77.81 됩니다. 헷갈리시면 저 과학적 표기법을 꼭 기억해 주세요. 뭐라고요? 0.81이라고 하는 애에다가 뭐예요? 77이 더해졌다는 뜻이고 이걸 바꿔서 생각한다면 그 A라고 하는 무언가는 그 뭔가 곱하기 뭔가를 뭐라고 표현하죠? X 대신에 T? 뭔가 곱하기 10의 77제곱 나오는 수가 된다고요. 0이 77개. 몇 자리 수? 78자리. 이렇게 계산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2번 5의
5제곱에 5제곱에 5제곱입니다. 얼마야 이거? 5에 125제곱이니까 로그로 바꾸자. 로그 얼마가? 5에 125 계산하시면 어떻게 보라 그랬죠? 125 곱하기 1 빼기 로그 2요. 앞으로 5라는 숫자보다 2분의 10을 더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25 곱하기 아까 제가 계산한 거 계산하시면 0.6990이었고요. 쉽지 않네요. 자, 반 나눠서 3, 4, 9, 5 반 나눠서 1, 7, 4, 7, 5 반 나눠서 얼마냐 이거 8, 7, 3, 7, 5 자릿수가 하나, 둘, 셋, 넷, 87.375 87, 엥? 맞죠? 거의 5가 맞죠? 87.375 나오겠네요. 자, 그럼 이거 소수 부분이 몇 자리가 되니까, 정수 부분이 몇 개가 되니까 87이 되니까 몇 자릿수? 88 자릿수.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돼요. 자, 3번도 조금씩 속도를 올리는 걸 보여드릴게요. 2의 30제곱 곱하기 3의 20제곱. 자, 그러면 로그 2의 30제곱 곱하기 3의 20제곱이니까 얼마를? 0.301 30 로그 2 더하기 20 로그 3 정리하시면 30 곱하기 0.3010 더하기 20 곱하기 0.4771 계산하시면 9.030 더하기 9.542 정리하시면 18.572 몇 자릿수? 19자릿수. 네, 정수 부분은 좀 어느 정도 진행이 됐으니까 소수 부분, 소수 몇째 짜리? 음수 한번 좀 확인할게요. 4번에 5에 마이너스 30제곱이라고 하는 값은 얼마가 되더라? 얘를 로그를 잡아보면 로그 5에 마이너스 30제곱. 자, 마이너스 30 곱하기 0.6990 앞에서 했던 거니까 0.690 바로 곱할게요. 그럼 얼마? 18에 2079970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소수 몇째 짜리에서 소수 20제짜리 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온다. 엥? 계산 라고 하면 틀린다고요.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죠? 뭐라고요? 소수 부분이 반드시 양수가 돼야 된다고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20 더하기 마이너스 0.970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시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 마이너스 21 더하기 0.030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소수 20제짜리가 아니라 소수 21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타난다. 이렇게 계산해 주셔야 됩니다. 자, 5번도 한번 볼게요. 5번도 최대한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작업이 필요한지. 5번 2에 200제곱 나누기 3에 300제곱입니다. 로그를 취해보시면 로그 200에 2 빼기 300에 로그 3이고요. 좀 간단하게 계산합시다. 100 곱하기 2로그이니까 2 곱하기 0.3010 빼기
3 곱하기 0.4771 마이너스 1, 2, 1, 4, 3, 1, 3 에다가 0.6010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0.800 8303 될 것이고 얼마예요? 마이너스 83.03 그래서 마이너스 84 더하기 0.97 소수 84제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타난다. 이렇게. 응? 너 또 계산을 또 잘못했나요? 8 마이너스 83 공삼 아니야? 암산을 개똥같이 했나봐요. 21, 21 14, 21, 21, 1 3 3, 1, 3, 6, 1 어머 이거예요? 1, 2잖아 1, 4, 3, 1, 3 이고요 0.6020이네요 죄송합니다 6020이었어요 여기서 틀렸네요 그러면 8303이 아니라 8293이 될 거고 82.93 될 거고 83 더하기 0.7로 계산할 수 있어서 83째 자리가 되겠네요. 죄송해요. 83 더하기 0.07 이렇게 정리가 될 듯 합니다. 아이고 갑자기 실수를 조금 했어요. 다음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그냥 대입해서 계산하시고 정수 부분, 소수 부분 구분만 할 줄 알면 되겠다. 그 3-2번에 3-2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잘 안 진짜 이제 거의 죽은 문제이긴 하거든요. 처음 가장 높은 자릿수는 이제 거의 안 물어봐요. 왜냐하면은 그거를 숫자를 외우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 값들을 다 준다라고 하더라도 잘 안 시키는 편인데요. 로그 2라고 하는 값이 0.3010 로그 3이라고 하는 값이 0.4771 그 다음에 로그 7이라고 하는 값이 0.8451 로 계산할 때 3의 30짜리는 몇 자리 수이고 가장 높은 자리의 숫자를 구하라. 그냥 얘기해 볼게요. 3의 30짜리라고 하는 값이 뭔가인가 a 곱하기 10의 거듭제곱으로 한번 표현할 수 있는가 그때 요 a의 가장 앞 글자는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저기 얼마요? 30 로그 3이라고 하는 그 값은 일단 계산하시면 30 곱하기 0.4771이고 아까 계산했던 걸로 해보니까 얼마였더라? 얼마였죠? 14.313이었나? 이렇게 아마 나왔던 걸로 기억해요. 그러니까 얘는 14 더하기 0.313이고요. 그러면 얘를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는다면 10에 0.313제곱 더하기 곱하기 10의 14제곱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뜻이에요. 얘가 그래서 뭔데? 를 참고하기 위한 과정이 여기 위에 나와 있어요. 하나씩 확인해 볼게요. 로그 1은 얼마라고 했죠? 로그 1은 0이라고 했죠. 로그 2는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로그 2라고 하는 값은 0.3010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막간의 문제. 만약에 소수의 어떤 값이 0.2345 뭐 이런 식의 값이 나와 있다고 한다면 이 값은 0보다는 크고 3010보다는 작은 값이죠. 그렇다는 건 여기 있는 이 로그 값에서
로그 A는 이 무언가 또한 무언가 또한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은 값이 되겠죠. 그럼 이 형태는 어떻게 될까? 이 형태는 1점 쪼구쪼구쪼구가 될 거예요. 맞아? 맞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숫자가 나왔을 때 가장 높은 자리의 숫자는 얼마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1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라고요. 이런 식으로 저 0.313이라고 하는 값이 어느 사이에 있는 값인지를 봐야 하는데 여기서 봤더니 3010보다는 커. 그리고 로그 3이라고 하는 값을 계산해 봤더니 0.4771이 나오면서 얘보다는 작아. 그러면 여기에 있는 로그라고 하는 요 무언가 머시갱이는 저 머시갱이라고 하는 값은 어떻게 나온다고? 2점 어쩌고저쩌고가 된다고. 그래서 정리해서 얘기하자면 정수는 몇 자리? 15자리가 될 것이고요. 가장 높은 숫자는 얼마? 2로 시작하는 숫자다가 계산이 됩니다. 그 3-2번도 마찬가지라서요. 얘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이 뒷부분은 속도를 조금 올릴 거예요. 왜 올리냐면 거의 안 나와요. 진짜 죽은 문제들이라서요. 그냥 후딱후딱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최신 트렌드와 맞지 않은 문제들이라서 3-3번 제가 최대한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7의 100제곱이라고 하는 값이 85자리 수래요. 85자리 숫자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A 곱하기 10의 몇 제곱? 84제곱이요. 그죠? 그 다음에 11의 100자리는 지금 11의 100제곱 같은 경우에는 몇 자리 숫자래요? 105자리 숫자래요. 그럼 A 곱하기 10의 104제곱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네요. 아, B 곱하기. 자, 그러면 여기다가 로그를 한번 취해볼게요. 100 로그 7이라고 하는 값이 얼마가 나온다고요? 84 더하기 A, 로그 A 값. 로그 A 값. 즉, 어떤 값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A의 범위는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은 값이 되니까, 로그 A의 값이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은 값이 되니까, 저 100 로그 7이라고 하는 놈은 뭐보다는 크고? 84보다는 크거나 같고, 85보다는 작은 어떤 값이 될 건데, 지금 뭘 구하래? 그래서 뭘 구하래? 로그 7의 25제곱은 몇 자리 숫자야? 즉, 25 로그 7이라고 하는 애는 뭐야? 를 물어보는 문제니까요. 좋아요. 그러면 로그 7은 25. 4로 나눠주면 21보다는 크거나 같고 20 얼마네 이거? 1.25보다는 작거나 같은 어떤 숫자가 되겠죠? 그러면 정수 부분은 반드시 얼마가 될 수밖에 없겠다. 21이 되겠다. 그러니까 몇 자릿수? 22자릿수. 끝. 그럼 77의 20제곱도 마찬가지예요. 77의 20제곱, 77의 20제곱이라고 하는 애를 바꿔보신다면 20 로그 7 곱하기 11이 될 거고. 그죠? 아까 방금 전에 보였던 그 규칙상으로 로그 7이라고 하는 애는 뭐보다? 0.84보다는 크거나 같고 0.85보다는 작아요. 마찬가지로 로그 11이라고 하는 애도 한번 보시면 로그 11이라고 하는 애도 보시면 얘도 100으로 나눠주면 되니까 1.04보다는 크거나 같을 거고 뭐보다는 작다? 1.05보다는 작을 거예요. 그럼 로그 77이라고 하는 값의 범위는 뭐보다 크고 1.88보다는 크거나 같고 1.9보다는 작거나 같을 테니까
여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20 로그 77이라고 하는 숫자 20을 곱해주신다면 23, 7.6 여기는 얼마? 38 이렇게. 그래서 아하 정수 부분은 얼마가 될 것이고 37이에요. 조심하세요. 37입니다. 그래서 몇 자릿수? 38 자릿수. 이렇게 계산이 들어갈 수 있겠더라. 예, 3-3번은 그래서 거의 사장된 문제. 요거는 연습 안 하셔도 돼요. 3-3번보다는요, 3-4번을 조금 더 봐주십시오. 3-4번은 아직도 가끔 나와요. 되게 옛날 올드한 문제인데, 그만큼 중요한 문제라서 아직도 가끔 나와요. 멘트를 크게 기억하세요.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아마 나눠지는데요. 어떤 거냐면요. 첫 번째는 소수 부분이 같을 때. 두 번째는 더하면 정수가 된다예요. 소수 부분이 같을 때라고 하는 건요. 얘는 뭐예요? A 빼기 B는 어떠한 정수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고 더하면 정수가 된다라고 하는 건 더한 값의 소수 부분이 0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잠시만요. 네, 마저 보여드릴게요. 기본 문제 3-4번에서 한번 보여드리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여기 더하면 정수가 되는 거는 RPM에 이제 비슷한 문제가 있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3-4번. x의 범위가 10보다는 크고 100보다는 작은 어떤 값에서 로그 x의 소수 부분과 로그 x 제곱의 소수 부분이 서로 같을 때. 자, 아까 내가 뭐라 그랬죠? 얘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뺀 값이 정수가 될 때로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즉, 로그 x라고 하는 값이 정수가 되려면 저 로그 x의 범위가 어디부터? 1부터 2 사이의 값이기 때문에 1부터 2 사이를 만족하는 n은 뭐밖에 없고 1밖에 없고 따라서 x는 얼마? 10이 될 거다라고 간단하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죠? 그거 말고 저 대수 RPM 대수도 넘어가셔서요. RPM 기준으로 저기 어디냐? 189번 189번으로도 저거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너무 쉬웠어서. 자, 뭐라고? 로그 문제에서 10보다 크고 100보다 작을 때 로그 x의 소수 부분과 로그 x분의 1의 소수 부분이 같다면 뭐 하라고요? 둘을 서로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뺀 값이 정수가 되도록. 그러면 여식은 정리해 주시면 이 로그 x의 값이 n이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이 상태 그대로 위에서부터 내려올게요. 로그 x의 범위는 뭐보다 크고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데 이 로그 x의 값은 그러면 뭐보다 크고 2보다 크고 4보다 작죠. 아, 이 로그 x라고 하는 값은 얼마가 돼야 되는구나? 3이 돼야 되는구나. 그럼 로그 x의 값이 얼마가 될 테니까 2분의 3이 될 테니까 x는 10의 2분의 3제곱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다. 그냥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190번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이게 더하면 정수가 되는 이게요. 190번 문제 같은 경우에 로그 x라고 하는 그 값의 정수 부분이 1일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아니면 얘 대신에 로그 x의 값이 1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아요. 이렇게 표현하셔도 되고요. 이때 로그 x제곱 빼기 로그 x분의 1인데요. 얘가 정수가 되도록. 그러면 식을 정리해 주시면 2로그 x 더하기 로그 x라서 3로그 x라고 하는 그 값이 정수가 될 때. 자, 똑같습니다. 위에서 아래에 있는 거 그대로 이용해서 진행해 보면 3로그 x의 값은 어디보다 크고 3보다 크고 뭐보다 작으니까 6보다 작으니까 3로그 x의 값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값은 뭐뭐뭐고 3, 4, 5가 될 것이고 그래서 로그 x의 값은 뭐가 되더라? 로그 x는 1 아니면 3분의 4 아니면 3분의 5가 되더라. 결론! 그래서 x의 범위는 x의 값은 10의 1제곱 아니면 10의 3분의 4제곱 아니면 10의 3분의 5제곱이 될 것이고 얘네들을 다 곱해주면 10의 4제곱 되겠다. 이렇게 결론 지으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아래에 있는 방법을 이용해서 푼 게 아니라 위에 있는 상단의 방식을 이용한다면 3 더하기 3알파라고 하는 값이 정수가 될 거고 이때 3 더하기 3알파라는 값이 정수라고 한다면은 이제 알파가 얼마일 때 알파라고 하는 값의 범위에 따라서 알파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알파가 아니죠 3알파가 3알파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3알파가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을 때 3알파의 값이 2보다 크고 3보다 작을 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알파의 범위 자체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문자가 나오겠구나라고 예상이 가능할 것이고 요 사이에서 정수를 만족하는 값은 3알파가 얼마일 때? 0일 때. 그죠? 그럼 여기는 또 3알파가 얼마일 때? 3알파가 1일 때, 3알파가 2일 때. 즉, 알파의 값이 0 아니면 3분의 1 아니면 3분의 2가 될 것이고 그럼 로그 x의 값은 얼마가 되더라? 1 아니면 3분의 4 아니면 3분의 5가 되더라. 결론은 똑같아요. 근데 편한 방법대로 계산하시면 되는데 이쪽을 조금 더 추천드립니다. 놓치는 경우들이 조금 많아요. 근데 서술형으로 풀 때는 뭐 이렇게 푸시는 게 조금 더 정석이긴 한데 거의 안 나오는 문제기도 하고 나올 때 그때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더했을 때 정수가 되는 거 소수 부분이 같을 때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그러면 결국에 범위로 풀어주시면 된다. 결론은 그거예요. 범위로 풀어주면 되겠더라. 범위만 구할 줄 알면 되는구나. 다음 마지막으로 활용 문제 이제 잡고 끝내면 되는데요. 그 활용 문제 같은 경우에는 크게 단립, 정기 예금 문제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그 외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식이 주어질 때 정기예금 문제는 그냥 직관적으로 조금 더 얘기하자면 얘는 거듭 제곱 문제로 풀어도 돼요. 거듭 제곱 문제에 보통은 식이 주어지는 경우들이 요새는 좀 대세가 되고요.
3-5번 같은 경우가 그런 거예요. 3-5번 같은 경우가 돈을 넣고 10년 동안 묵힌대요. 원리합계를 구하라. 그 뒤에 수열에서 얘랑 비슷한 문제가 또 나오기는, 적금 문제가 나오기는 하는데요. 그거는 그때 말씀드리고, 일단 1,000만 원을 집어넣었다? 이때 연이율이 3%씩 붙는데, 그럼 1.03씩 거듭해서 곱해질 거고, 얘를 몇 년? 10년 동안 거듭재고 판다면, 이때 얼마가 나오는가라는 그 문제예요. 여기를 뭐 A라고 합시다. 1,000만이라고 하는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 값이 얼마인지를만 계산하면 되니까 1,000만 떼고 얘만 볼게요. 그러면 10 로그 1.03이라고 하는 값이 얼마예요? 10 곱하기 0.0128이라 얘는 0.128 됩니다. 0.128이라고 하는 값은 밑에 있는 표를 보시면 얘는 로그 1.34라고 하는 값과 같아요. 뭐라고요? 1.03의 10제곱을 로그 취한 값이 뭐랑? 로그 1.34랑 똑같대요. 그러니까 A는 얼마구나? 1,000만 곱하기 1.34 해주신다면 1,340만 원이 되겠구나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이거보다 은근히 이 3-6번 같은 문제, 식이 주어지는 문제들을 은근히 못해요. 문해력이 좀 떨어지시는지 되게 어려워하더라고요. 식이 주어질 때. 그럼 그거를 천천히 차분하게 읽을 줄만 알면은 사실은 오히려 쉽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산업에서 노동의 투입량을 X라고 하고, 노동의 투입량을 X라고 하고, 자본의 투입량을 Y라고 한대요. 자본의 투입량을 Y라고 한대요. 이때 산업의 양이 Z라고 한다면, 지금 문제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를 좀 확인해야 됩니다. 이때 Z는 2의 X의 알파 제곱, Y의 1-알파 제곱 이렇게 계산한대요. 자료에 의하면 2023년도의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은 2023년도 노동의 자본 투입량은 2010년 기준으로 X랑 Y, 노동이랑 자본, X랑 Y라고 할게요. 그러면 2023년에는 노동량이 몇 배로? 노동량이 2배로. 자본량이 몇 배로? 자본량이 4배로 늘어났대요. 이때 작업 생산량의 2.5배랍니다. 산업 생산량이 Z라고 할 때 여기는 몇 Z가 됐대요? 2.5Z가 됐대요. 그대로 식에다 한번 집어넣을게요. 자, Z라고 하는 값은 2의 X의 알파 제곱, 그 다음에 Y의 1-알파 제곱인데 똑같이 집어넣어서 2.5Z라고 하는 그 값이 뭐가 되더라? 2 곱하기 2X의 알파 제곱 곱하기 4Y의 1-알파 제곱이 된대.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해서 식을 정리를 해주신다면 2.5 곱하기 2X의 알파 제곱 Y의 1-알파 제곱이, 이것도 정리하겠습니다. 2 곱하기 2 알파 곱하기 4의 1-알파 곱하기 X의 알파 제곱 Y의 1-알파 제곱이랍니다. 자, 같은 애들을 다 지우고 나면 이제 뭐만 남아요? 네, 안심하고 로그를 취해도 되는 애들만 남아요. 5라고 하는 값이 얼마래요? 2의 1제곱 곱하기 2의 알파 제곱 곱하기 2의 2-알파 제곱.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겠네요. 정리하시면 2-2알파. 그래서 계산하시면 2에 얼마니? 3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5가 되도록 하는 거. 한번 로그 취해주시면 로그 5라고 하는 그 값이 3 마이너스 알파 로그 2가 될 거고요. 그죠? 그래서 마무리. 0.3으로 계산을 합니다. 0.72 3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0.3 3분의 7이 3 마이너스 알파니까 알파는 3분의 2 되시겠다. 이렇게 마무리 지어줄 수 있겠습니다. 어때요?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실제로 방금 전에 계산했던 것처럼 2010년에 있는 애를 기준으로 두고 어떻게 얼마만큼 변했는지를 잡아서 식에다가 그대로 집어넣었어요. 제가 여기 잠깐 지웠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연립해서 풀 수 있는 식으로 바꿔주기만 하면 되는 거고요. 여기까지 해서 사용 로그가 마무리가 됐고요. 실제로 사용 로그 값은 다시 한번 이야기해 드립니다만 현재 사자 이렇게 좀 잘 안 나오는 분위기예요. 실제로 내신 대비 문제에서도요. 한 문제? 많이 나오는 학교가 2문제 정도 나올까 말까 하는 정도라서 그냥 이 정도, RPM 정도에서 조금 더 연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숙제는 그럼 어떻게 해드릴 거냐면 제가 그 알림장으로 보내드리겠지만 뭐만 하고 기본 문제는 따라해 보세요. 오히려 자, 뭐 하라고요? 기본 문제 따라 하시고요. 기본 문제랑 유지하지 마시고요. 연습 문제 푸십시오. 거기에다가 RPM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진행 안 된 부분에 대해서 해결 안 된 문제들 같은 경우에 질문 좀 하는 시간 가지면 될 듯 합니다. 네, 촬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